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 만큼 내일 이제 장 개장을 앞두고서 어떤 가벼운 주제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마침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번 24일날 상장이잖아요. 24일이면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넘겨버리면 요거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거 주제로 공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드디어 마이크 관련 장비를 풀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이크를 제가 손으로 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막 하고 이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고정 장비가 와서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높은 음질로 좋은 음질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살펴볼 거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FST 때문에 이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ST 로고도 같이 붙여봤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월 19일 날 나온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약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걸 이제 주주분들께 혹은 예비 주주분들께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보고하겠다는데 한번 봐줘야죠. 그래서 뭐 발행 개요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납입기일이 요 날이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00% 다 키움증권에서 진행이 됐고 별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배정 현황은 한번 보실게요. 네, 그냥 예정대로 다 됐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15%는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혜택을 좀 받는 게 있는 대신에 1년 동안 팔 수가 없다 그랬죠. 요건 유동 불가 물량입니다. 그럼 결국 요 60, 25 요거에 해당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얘네들 중에서, 그러니까 청약된 물량 중에서 60%라는 거지, 전체 60%라는 게 아니에요. 기관에 배당되는, 배정된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균등 방식, 비례 방식이 있는데, 균등 방식, 이번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받으신 분들이 균등 방식으로 배정받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비례 방식은 돈 많이 넣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균등 방식은 돈 넣은 대로 일단 균등하게 배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10주를 하든 20주를 하든 30주를 하든 아니면 쭉 내려가서 뭐 45,000주를 하든 전부 다 똑같이 균등하게 2주씩 배정이 됩니다. 요 50%에 해당되는 요 물량만큼은. 근데 하다 보면 좀 남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그냥 랜덤으로 추첨해서 한 주씩 더 줬대요. 저 같은 경우 3주를 배정을 받았는데 누구는 이제 2주 받고 누구는 3주 받고 막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주 더 받으신 분들은 뭐 특별 대우 받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뽑기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2주 받으신 분도 있고 3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반은 그렇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그냥 넣은 수량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례 방식 배정 건수거든요. 결국 1000주 넣은 분들까지는 똑같이 2주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이상 넣으신 분들은 보시면 배정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만한 인원들이 이렇게 그 청약을 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한 주씩 더 받았고요. 그리고 3,500주 이상 하신 분들은 2주 더 받았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000주 넣으신 분이 22주를 더 가져갔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5,000주 청약하신 분은 요 2주랑 22주에서 24주, 그 다음에 거기다 만약에 이거 추첨해가지고 운이 좋았다 하면 요거 하나 해서 2주까지 더 받으면 제일 많이 배정 받으신 분이 26주 가져가셨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첨해서 배정했다. 그리고 추첨해서 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요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 요겁니다. 미확약 물량이 18.6%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최소 1개월. 그리고 그 기관 물량이 아까 60%라고 돼 있던 거 있죠. 기관 물량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동안 유통이 될 수 없는 물량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치면 그 60% 중에 이게 합치면 한 81.4% 정도 되죠. 81.4%. 60% 물량의 81.4%만큼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당일에.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청약을 못했다. 혹은 나는 뭐 투자를 한 몇백만 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청약을 많이 받을 길이 없으니까 상장하는 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이 빡세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미확약 물량, 그러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8.6%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관에다가 배정이 된 현황이 114만 주래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할까요?
114만 주. 여기다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8.6%만 시장에 풀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0.186. 거기다가 개인한테 배정된 물량 이거 보시면은 47만 5천 주잖아요. 47만 5천 주 하면은 다 더하면 68만 7천 주 정도가 그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2월 10일 날 나온 그 보고를 보면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68만 7,484주. 요게 이제 그런 계산으로 나온 숫자예요. 여기 2월 10일 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청약 다 완료하고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기존 발행 주식 중에서 유통 가능 주식이 일부 있겠죠. 그게 한 6.6% 정도 된다고 하고 61만 4천 주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38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유통 가능 물량은 예정대로 한 14%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굉장히 적죠. 이게 보시면 좀 이상하네요. 이게 61만 4,500주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합치면은 14% 좀 안 되는 정도. 그게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유통 물량이 전체의 14%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뭐 전에도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은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는 그 한 달, 그 안에는 주가가 제법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면요. 요 SK증권에서 그 나승두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작성해 주신 리포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공모 희망가, 얘는 이제 실제 공모 희망가가 밴드가 이제 21,000원으로 확정되기 전에 나온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21,000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모 금액도 399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그 예상 시가총액은 1,957억 원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1,957억 원에서 그 다음에 요 상장주는 9시 땡치기 전까지 이제 그 동시효과 그걸로 이제 그 처음 상장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범위가 최대 200%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유통 물량 적은 거는 당연히 이제 뭐 200%가 더블이잖아요. 200%면 이제 2배가 됐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더블은 가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장 관심도 충분히 있고 그만큼 경쟁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957억에다가 더블 가면은 2잖아요. 그러면 이게 3,914억, 그러니까 시총 한 4천억 정도 되는 수준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통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상한가는 무조건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동성도 워낙에 풍부하고 이 회사에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30%가 추가가 된다면 5,088억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추 숫자를 보니까 요거는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년 실적이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19년 실적이 한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100억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한 50배 이상 나온다는 건데 물론 이제 20년, 21년 예상 그 영업이익도 땡겨와야 이제 정확한 그게 집계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멀티플만 놓고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아요. 요 그 리포트에서 보면은 동종 이제 피어그룹 PER 산정돼요. 근데 이 피어그룹이 좀 이게 좀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추구하는 바랑 오로스가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오로스는 이제 EUV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에는 41배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로 보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튼 그래도 우리 FST가 지금 40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한 50배 이상 받는다는 건 조금 높은 걸로 보이기는 해요. 물론 제가 20년 예상 영업이익을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은 높기는 하다. 하지만 유통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000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2배 갈 거고요. 거기다가 1.3% 되면은 54,600원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한 주당 33,600원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주 받으신 분들은 상한가에 팔면 67,000원 그리고 만약에 3주 받으신 분은 10만원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여기서 유통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서 더블이었고 상한가였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간다 이러면 시총이 이제 6,600억이 돼서 이거는 FST랑
시총이 비슷해져요. FSD가 지금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너무 높긴 한데 워낙에 시장 외적인 그 요인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안 될 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차피 2주, 3주밖에 안 되는데 아이씨 나는 까짓 거 한 번 더 노려볼래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치킨값 정도 벌고 만족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첫날 그 따상이 나오면 그럼 거기서 처분하시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따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계속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21,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 시작하기 전에 2배까지 이제 동시효과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더블이 나온다. 그게 이제 따예요, 따.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상한가 30%잖아요. 상한가 나오면은 따상. 이해되시죠? 더블 나오고 바로 상한가. 그게 이제 따상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거까지는 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명신산업이랑 이런 케이스랑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는 결국 FST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FST는 일단은 많이 시장이 반응이 세게 오진 않았어요. 그 명신산업이랑 그 MS 오토텍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랑 좀 엮이는 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게 오른 경향은 있어요. 근데 FST는 금요일날 좀 올라주긴 했지만 목요일날 좀 빠졌잖아요. 목요일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반응이 온 거는 10%가 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할 때 과연 뭐 크게 빠지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월 화요일까지 좀 FST가 반응이 온다 한다면 수요일 날은 재료 소멸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FST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 돈을 빼서 오로스가 뭐 상한가 갔을 때 한 번 더 상한가를 노리고 그쪽으로 돈이 몰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상장되기 전까지 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그 진리의 재료 소멸 설명 안 될 때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그냥 재료 소멸이죠. 그 재료 소멸로 인해서 FST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도 뭐 없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월요일 화요일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어찌됐든 간에 좀 반응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응이 안 나올 경우는 굳이 수요일날 뭐 오로스가 상장한다고 처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FST가 상승이 나올 때 그 EUV랑 같이 엮이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SNS텍이랑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적기는 하지만 같이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그 회사들이 빠지는데 FST만 올랐다 이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SNS텍이 좀 절고 FST가 EUV 대장주가 된 지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반응 세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 과연 오로스 테크놀로지 영향을 받아서 FST가 그렇게 오른 거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반응이 없다면 수요일날 하락이 나오더라,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에 오로스가 뭐 기사가 나온다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FST 상승이 좀 확실하게 눈에 띄게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요일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뭐 그냥 뭐 공모 후에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FST가 기존에 42.6% 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된다. 요 분들 이게 대표거든요. 요 이준호님. 그리고 뭐 그냥 요런 대부분 다 오로스도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그 상장 후에도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교부일은 24일 날, 예, 뭐 등기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24일부터 상장이 된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공시 이행 사항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키움증권 통해서 했다 이런 얘기고, 조달 자금의 사용 내역 이건 보시면은 한 400억 정도 이제 상장해서 돈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받아서 뭐 시설 자금, 운영 자금, 뭐 기타 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쪽에 연구개발비, 뭐 연구개발비랑 시설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 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채무 상환 자금이다, 이거는 좀 썩 좋진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뭐 상장을 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채무 상환하려고 그 상장을 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주인 습관 증서 발행 내역, 뭐 특별한 거 없다. 뭐 이거 특별한 거 없다.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뭐 공시라고 해서 뭐 엄청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올라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FST도 나중에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거랑 친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유튜브 쪽에서 뭐 저도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건 요 공시입니다. 그래서 요 다트 여기 보이시죠? 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검색해 보시면요 거기 관련한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켓 쉐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요즘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성장성이 있는 건 분명하고 특히 이제 장비주 쪽 관련해서 그 지난주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투자가 이제 다시 재개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면서 장비주가 좀 반응이 왔는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느낌이 뭐 FST 같이 FST가 이제 EUV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인데 디스플레이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뿐이지 아직 디스플레이 쪽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전망 대비해서 전망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좀 반응이 와서 제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게 이제 실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증권사 보고서 증권사 리포트 그거에서 좀 반응이 온 거라서 충분히 기회는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좀 조정이 온다거나 좀 다시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때 제가 종목들도 좀 정리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내로 주무실 분도 계시고 뭐 하실 텐데 다음 주도 좀 힘내서 굉장히 즐거운 수익 내는 한 주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